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현재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700명 정도 신규 확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하신 분들도 최대 수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 좀 고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강한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코로나 확진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가 그냥 조심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진이 나온다면 또 정부에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고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이 주식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관련 어떤 수혜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본다면은 자, 최근에 제가 6일 전도 그렇고 3일 전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으로 한번 사보자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 가는 종목부터 해서 굉장히 상승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는 어떤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코스피 거래소의 어떤 자리를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저항선에서 이제 또 길을 어디로 갈까라고 이제 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 이 저항대 노란 박스를 좀 뚫어주면 사실 이런 자리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이제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만약 이 친구가 버티지를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은 사실 또 하단까지 또 밀리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는요, 지수 차트에 한 45분 차트 정도 좀 더 느긋하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60분 차트를 좀 보면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검정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검정색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자, 지수가 괜찮았고 종목을 살 때마다 수익이 좀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이 검정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쁘게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지를 해주다가 다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은 시장은 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20일 이평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 그때는 또 지수가 밀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만약에 21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해서 지금은 살짝 이탈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강하게 이탈을 해서 20일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있고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 요 그림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요런 흐름으로 간다면 또 한 주간 좀 재미없는 어떤 매매를 좀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힘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이번 방송 다음 방송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렇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래 하단으로 떨어진다면은 또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테고,
그리고 또 45분 차트로 가서 본다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요 자리에서는 하락 추세, 그리고 또 요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로 가는, 그래서 종목들이 빵빵 터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45분 차트에서 20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하게 배팅을 하고, 또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이렇게 폭락을 할 수 있는 재료도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 좋을 것 나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사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가면서 힘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을 주면 단기로 챙기는 어떤 매매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차라리 장기로 가져갈 종목이 있다면은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그냥 뭐 상승을 뭐 30% 한다고 그냥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르든 말든 그냥 채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뭐 6개월, 1년, 2년 정도 가져가면서 뭐 주가가 거의 뭐 10배씩 뛰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NHN박스 한번 사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사보자. 5일선 바짝 붙여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고 난 뒤에 바로 25% 급등을 했고요. 어제는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힘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월봉을 봤을 때는요, 이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만원 돌파했고 21,800원이고요 1차트에서 다시 내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어떤 일은 없을 것 같고 지지를 해주던가, 내일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상승을 해서 고가에서 여러분들께서 3분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이는 어떤 지점에서 전략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조정 주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NH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떤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거의 한 8,000, 9,000원 정도 되는데요. 2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100% 이상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방송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분들께서는 늘 수익으로 행복하게 매매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위드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위드, 제가 플레이위드는 이 단기 박스권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4%까지 흘렀다가 뭐 상승하면서 뭐 2%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 선, 이 선을 붉은 선 단기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슈팅 강하게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께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 붉은 선을 갖다가 이탈을 해서 이 20일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팔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위드 말씀드렸고요. 자, 네오위즈 제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점에서 한번 사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1선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15%까지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내일은 눌릴지 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줄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그 전에 어떤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하고 마무리를 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있겠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그 전날 고가의 아래 가격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거나 그리고 슈팅을 쏘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제가 신입니까? 제가 천공도사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JM 게임즈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요. 괜찮죠?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상승했고요. 그 다음날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모습. 예, 그래서 이런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이 단기 박스권의 요 세 칸 지지해주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사보세요. 백딩도 한번 가능한 어떤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친구도 동일하게 이탈을 한다면은 21이평선을 손절가로 잡고, 뭐 21이평선을 이탈한다. 이탈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탈해도 뭐 크게 내리겠나요? 뭐 한 이 정도 내리겠죠. 내리는데 왜 이탈을 먼저 팔자라고 하면, 그만큼 물려서 조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주식하시는 95%의 분들은 하락했을 때 사실 조정이 길어지고 물리면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크게 못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손절가를 제시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빵 터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만약 이 친구가 힘이 좋아서 이 고점 4395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음압병동 관련주 GH신소재 제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H신소재는 상한가 간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저가에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18%까지 마감을 했고, 가족방에서는 사실 이제 힘이 좋아가지고 제가 분차트를 관찰하고 있다가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제가 장중에 플러스 한 3%에, 원래 플러스에 사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에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데, 플러스 3%에 뭐 석 달에 한번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3% 정도의 추천을 드렸고 18%까지 상승을 해서 단기 한 10% 정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어떤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뭐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뭐 확진자가 많이 뭐 생겨서도 안 되고, 또 사망자, 중증, 위중증자가 많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사실 병동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리고 산소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최근에 떠오르는 신성 ENG나 그리고 이 GH신소재 같은 경우 음압병동에 담당하는 어떤 섹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바로 꺾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GH신소재가 월요일도 또 바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이런 어떤 상한가를 간 어떤 이런 자리보다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자 보세요. 이런 어떤 힘이 들어왔는 날 종가 가격보다 그 다음날 상승했을 때 그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마무리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은 100%라는 게 없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한방에 이런 식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예. 테마주 세력주는요 이렇게 한번 꺾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군가는 테마주와 세력주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섹터
공략을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좀 스피드하게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뭐 실적주, 가치주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대형주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카카오 다 추천드렸습니다. 안 간 거 있습니까? 다 갔습니다. 엄청나게 갔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번 사볼 만한 게 SK하이닉스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벌써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LG전자도 한번 사봐야 된다라고 했고, 카카오도 한번 사봐야 된다고 했고, 그 세 종목 지수 관련주 외에는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사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GH신소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비대면이죠. 예. 자, 비트컴퓨터는 지속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지하는 날이 있으면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 한 상승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 11,550원을 돌파하면 한번 가지고 가면서 1차 도일선 추세를 한번 즐기는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메가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인공호흡기 관련주인데요. 제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또 지지하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자리, 만약에 흘러내리면 이 정도까지도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 저점을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룽투코리아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룽투코리아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모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벌써부터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이런 자리에 설명을 드려서 이 자리까지 흘렀어도 이날 우리가 야가 몇 프로, 21% 상승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또 이 친구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내지 화요일날 다시 또 슈팅을 주면서 22평선을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하루 정도 조정 주고 바로 또 슈팅을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뭐 거래량도 굉장히 조용하게 조정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 시에 이런 저항 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좀 팔아놓았으면 좋겠고, 뭐 돌파 못하고 현재 자리에서 지지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은 일단 룽투코리아는 패스 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좀 좁게 볼게요. 제가 이 주성엔지니어링은 16,200원이 장기 저항선으로 보면서 이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 강하게 한번 슈팅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강하게 슈팅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단기 박스권의 저점을 이 정도로 잡게 되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탈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매도하는 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조정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략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은 이 친구가 25,95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도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네. 근데 한 번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팔아놓고, 단기로 스윙으로 팔아놓고 조정을 아래로 주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지지하면서 조정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옆으로 지지하면서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천천히 모아서 다시 슈팅을 한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꺾인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싱싱한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면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날 참 멋지죠. 멋집니다. 예, 뭐 다날 멋집니다. 이 단기 박스권에서 단기 박스권 저점을 잡아놓고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가죠.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종가도 사실 뭐 목요일 종가보다는 또 위에서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사실 이제 이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목요일날 150만 주 들어왔다가 어제 140만 주 매도를 쳤지만 기관에서는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날이라는 게 이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곧 오픈할 싸이월드의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페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고요. 월봉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붉은 줄에서 제가 분명히 언급했던 종목인데 사실 뭐 이런 어떤 3,900원짜리 뭐 거의 뭐 5,000원짜리에서 거의 17,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예. 한 300% 이상 상승을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지 돌파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로 어떤 방송에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릴 때 절대 똥주 추천 안 드립니다. 똥주 추천드리면 제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제가 전략 드리는 대로 욕심 없이 매매를 한다면 늘 괜찮은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충분히 외식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또 자녀들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보내고 싶은 학원을 더 보낼 수 있고 욕심 없이 매매한다면 주식은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것이고 욕심을 가지고 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늘 불안한 어떤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행복한 매매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링크를 타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SN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했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FSN 조정을 받고 있다. 조정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 이틀 저점 만들었잖아, 그죠? 그럼 샀어야지. 그럼 그 다음날 15% 상승했네. 또 그 다음날 몇 프로? 5% 상승했네. 근데 종가를 계속 높여가니까 이 친구가 V자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V자 반등 보여준다 생각하고 이 전고점 13,900원을 강하게 돌파할지 한번 보자고요. 돌파 못하면 전략 매도, 돌파하면은 보유하고 간다. 돌파해서 다시 꼬꾸라지면은 매도, 돌파해서 이 13,90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무조건 보유하고 가야죠. 맞죠? 예. 이 13,900원을 뚫으면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공도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모든 종목들은 슈팅, 대박, 상한가 저점에서 샀으면 무조건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일주일 전부터 2번의 방송에 걸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모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진다는데요. 옷 따뜻하게 다니시고 입고 다니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코로나 확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